말을 잃은 뒤 처음으로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어 없이 생각했다. 두 눈이 저렇게 고요할 수는 없다. 피나 고름, 더러운 얼음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오히려 놀랍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눈 속에 침묵하는 그녀가 비쳐있고 비쳐있는 그녀의 눈 속에 다시 침묵하는 그녀가 그렇게 끝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끌어올랐던 증오는 끌어오른 채 그 자리에 멈춰있고 오래전에 부풀어 올랐던 고통은 부풀어 오른 채 더 이상 수포가 터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물지 않았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김변의 법하우스 김영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에 나온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강 작가가 이번에 한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죠. 저는 한강 작가의 책 중에서 채식주의자와 오늘 들려드린 히라버 시간,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느낀 한강 작가 책의 매력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은데 사물을 대하는 시선과 사고는 절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우 아름답고도 독특하게 풀어나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아픈 역사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게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은 말을 잃은 여자와 시각을 잃어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하는 히라버 시간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토대로 양육권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글 내용을 잠깐 읽어볼까요? 8년 전에 그녀가 낳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무렵 그녀는 인간의 모든 언어가 압축된 하나의 단어를 꿈꾼 적이 있었다. 등이 흠뻑 젖을 만큼 생생한 악몽이었다. 다시 양육권 소송을 해서 되찾아올 생각이었으므로 집안에는 아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아이가 친가의 장손이자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만큼 아주 어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녀가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전 남편이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10대에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불리한 자료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은행 본사로 승진 발령받은 그에 비해 그녀의 수입이 턱없이 적고 불규칙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 재판에서 패했다. 엄마, 9월부터 나 여기 못 온대. 지난 토요일 밤 소리 없이 놀라며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2주 사이에 아이는 또 성큼 자랐다.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영어 자신 없어. 거기 산다는 고모는 얼굴도 못 봤는데 1년이나 있어야 한대. 겨우 친구 사귀어 놨는데 이렇게 금방.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주면 안 돼? 말 못하면 편지 쓰면 안 돼? 나 다시 여기로 데려오면 안 돼? 아이가 짜증을 내며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을 그녀는 잠자코 손을 뻗어 다시 그녀 쪽으로 돌려놓았다. 관리사무소 앞에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들어갔다. 집히는 대로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입을 벌렸다. 숨을 뱉었다. 들이마셨다가 다시 뱉었다. 여보세요?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수화기를 움켜잡았다. 어떻게 그 애를 데려갈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멀리? 어떻게 그렇게 오래? 나쁜 새끼,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경련하는 손가락들이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녀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었다. 여자는 양육권이 변경된 이유로 친가의 장손이자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예전만큼 아주 어리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녀가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전 남편이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은행 본사로 승진받은 그에 비해 그녀의 수입이 턱없이 적고 불규칙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 재판에서 패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아마 여자는 아이가 서너 살 때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살이 되었는데 67살 때쯤 전 남편이 양육권 변경 소송을 했나 봅니다. 이혼을 할 당시 아이 나이가 서너 살이었고 엄마가 계속 양육해 왔다면 이혼 당시에 엄마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이의 생명과도 직결될 만큼 필수 불가결하니까요. 여기까지는 큰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3, 4년 후 아버지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아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죠. 말하자면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나무 뿌리 주변 흙을 그대로 파서 함께 옮겨 주잖아요. 아이도 그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살던 환경이나 함께 지내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이와 같이 양육권자 변경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 양육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랍니다. 그럼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할 텐데요. 예를 들어 현재 양육자가 아이를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학대를 할 경우, 혹은 양육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어떤 이유든 현재 양육자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고 비양육친과 함께 살기를 강력하게 원할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양육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유일한 장손이라는 이유는 변경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10대 때 받았던 정신과 치료 기록도 현재 엄마의 정신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가장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력의 차이인데요. 상담을 해보면 전업주부는 자신이 수입이 없는데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고 묻고, 상대방보다 수입이 적은 사람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제 대답은 늘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유대관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답니다. 왜냐하면 이혼 후에 아이를 데리고 살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야기 속의 여자 주인공도 아이를 위해 1층 아파트로 이사할 만큼 아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때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히라보 시간 속의 여자 주인공이 양육권자 변경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여자 주인공이 생각하는 패소 이유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죠. 만일 저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면 패소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은 책 속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법적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아직 한강 작가 책을 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변의 법하우스였습니다.